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년차 현직 트레이더 박프로고요. 오늘 토요일이고요. 제가 이 나스닥장 오늘 주간 마지막 장이 마무리가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흐름을 아마도 좀 걱정이 많으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내년도의 흐름이 왜 좋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자, 뉴욕 증시가 이 차익 실현 투매에 산타랠리 실종했다. 그래서 나스닥이 1.49% 하락했다라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올해 마지막 장 이거 또 역시나 하락으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고민이 많고 또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라면. 왜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이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는 따라가지 못하다가 하락을 하면 또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 그런데 사실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은데, 일단 나스닥도 그 크리스마스 그 연휴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연휴 뒤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을 확정시키면서 세금을 줄이려는 저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런 매도가 같이 합쳐지면서 어느 정도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1.49%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49% 정도의 하락은 저희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내일부터 나오는 또 이 선물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게 월요일장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주간 흐름이 뉴욕 증시,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좀 밑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렸어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반도체 섹터가 이제 앞으로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나마 좀 공식력 있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전망을 맑음으로, 그리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현재 이렇게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다시 한번 또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글이 이 AI 쪽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글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이런 빅테크 기업이라고 보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가지 기업들도 야, 우리도 이거 구글이 해내는데 AI 쪽 못 해먹겠어? 하면서 아마 많은 투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이 엔비디아에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엔비디아를 독점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상당히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에 판가름이 달렸었는데, 거기에서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우위를 점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브로드컴까지 합세를 하면서 브로드컴이 구글에 이제 AI 쪽에 어느 정도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AI 설계 쪽이 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그리고 또 다른 어느 정도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면 결국 이 HBM이라는 현재 여기에 대한 재료, 그리고 HBM을 향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또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내년도에 지금 재작년보다 이 HBM에 대한 또는 AI에 대한 이슈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줬던 건 지금까지 상승세가 결국 이렇게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저는 분명 어느 정도 조정을 줬다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까지 빠지면 안 되긴 했지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지금 국내 시선보다 외인들의 시선이 이 탄핵 정국을 상당히 더 불안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해결이 되어줘야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환율 문제도 분명히 해결이 될 텐데, 저는 이게 점차 뭐 해결이 되겠죠. 네. 2025년도에는 상반기부터 흐름들이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다 한들 이렇다 저렇다 한들 이렇게 글로벌적인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그리고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이 상승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까지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 4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해소가 되어 갈 수 있다 봐요. 네, 그래서요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 HBM에 대한 승자 예측이 예전에는 SK 하이닉스 쪽의 독주 체제였다고 하면 이제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까지도 경쟁이 될 수 있다라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이 HBM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쟁을 한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그럼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떨어지느냐? 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결국 이 캐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SK하이닉스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도 지금까지 기회를 잡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 어느 정도 현재 작년, 재작년보다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저는 해소가 되어 갈 수 있다고 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주 훈풍에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2025년이 될 것이다라는 거. 이거는 누가 와도 이런 내용들은 절대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저점, 그리고 SK하이닉스 좀 볼게요. SK하이닉스를 보면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최근 이런 저점, 제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트 모양이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방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목표가 부분을 이 두 종목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나오는 이 가격대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은 맞다. 더 이상 떨어져봤자 떨어질 곳도 없다. 떨어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져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반복적으로 이거를 한 몇천 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되게 추세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총 5파동에 대한 상승 파동과 그리고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추세가 5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제가 이 5파동에 대한 고점 신호와 최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인 매수를 무조건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이 끝나고, 이게 지금 매도 심리를 가리키는 건데요. 과매도 구간이 약 20포인트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과매도 구간이 20포인트 이상 떨어졌던 적이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2022년도, 2020년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 이렇게 추세가 바닥 구간이 나올 때 이렇게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이 2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추세가 앞으로 그 다음부터 상승으로 일어나는 구간,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주가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2022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한번 반등이 왔다가 떨어지면서 주가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이 나왔죠.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매수 심리가 강해진다라는 건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추세가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세가 하락을 할 때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가격대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8만원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지, 7만원 이탈하면 사야지, 6만원 이탈하면 사야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하나도 안 떴어요, 떨어지는 동안.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 마이너스 20% 구간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무조건 이거는 대출까지 땡겨서 담아라. 왜? 2022년도와 똑같이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테지만 오히려 매수 심리가 좀 더 강해지는,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 확실한 다이버전스,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런데 이 자리를 줄지는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들고 가야 하고, 앞으로의 이 목표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한 파동이 끝나면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 추세가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이 매수에 대한 타점과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그리고 고점에서 우리가 부담매도 관점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다르죠.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HBM 측면, 최근에 AI 쪽이 핫해지면서 반도체는 HBM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HBM의 강세가 나왔던 이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도 총 5파동에 대한 파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적어도 이 고점 윗구간까지는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최근 다시 한번 제가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드렸던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이 확실한 시그널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목표가를 좀 드리고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2025년도부터 더 좋은 흐름이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정확한 고점과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나가면서 우리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대응과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저는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제 내년도에도 같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시장, 그리고 이런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살짝 양봉만 나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지금 무자비하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약 한 달 동안 외인과 기관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보면서 이 개인들이 팔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팔 때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고, 저 박프로와 함께 저희 구독자 방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타점들을 같이 좀 공유받고 싶다,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반도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이런 장중 타점, 지표, 그리고 시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긴 호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공부, 그리고 지금 제가 공유해드리는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이 아닌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점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잡아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좀 공부하고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들 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또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제가 이 환율 얘기를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이 환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잠시만요. 환율이 최근 어땠습니까? 이 고환율이 계속 지속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고환율이 지금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찍고 좀 약간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와도 좀 관계가 있긴 해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더 안정화가 되어야 저는 이 고점을 찍고 있는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환율에 대한 파동을 죄송합니다. 파동만 보더라도 환율도 이 5파동째에 대한 고점이 저는 떴다고 봐요. 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환율이 내려감에 따라 외인들의 자금들도 우리나라로 이제 매력적으로 들어올 만한 자리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전에 왜 고점을 찍었던 게 언제예요? 1600원대가 2008년도 경제 위기 때고, 그리고 그 위에 말도 안 되는 고점을 찍었던 때, 이때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 우리나라 국가 부도 사태였죠. IMF 때 98년도부터 2000년도 그때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와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때만큼의 경제 위기냐, 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고환율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제 앞으로 환율이 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주가가 또다시 외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텐데, 저는 그게 2025년도가 진 정점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시고 저와 함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절대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나가시면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이런 타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